Like the famous quote from Charles Darwin, Ko Seok-seo, the president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led the school's growth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inuous change. President Seo took the helm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is currently serving his second term. During his stay, he has brought about revolutionary changes to the school. He has continuous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novative systems, and the mindsets of both students and faculty to embrace challenges. As a resul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demonstrated rapid growth in the areas of academics and research, as well as employment. On this week's Heart to Heart, we take a look at the communicative leadership of President Ko Seok-seo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네, 서거석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는 호남의 대표 명문 대학인데요. 또 최근에 아주 뿌듯한 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대학 평가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소감? 네, 저희 전북대 구성원들이 네. 정말 많은 애를 써서 금년에 특히 교육부의 6대 핵심 재정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인 특성화 사업에서 1위를 했고 또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그 평가에서도 또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거기에 1위에도 선정이 돼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전북대학교의 연구 또 교육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를 해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값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1위 한 평가에서도 1위 한 번 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으면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나름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모든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뭐 사실 학교에서는 제일 명예로운 게 잘 가르친다, 가르친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북대는 요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뭐 사학기제 그리고 기초학력 인증제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뭐 이제 한 학년에 정규 학기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여름하고 겨울을 특별학기로 해서 사학기제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전공의 2학년 전공 들어가기 전에 기초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그 기초 과목을 튼튼하게 해서 전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학기제를 통해서 보통은 이제 2학기만 하면 전공으로 진입합니다만 저희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2학기를 더해서 아주 일정 수준까지 그 기초학력이 도달했을 때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학력 인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일정 수준까지 체계적인 그 학력을 닦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처음 소개를 했었을 때 학생들이 좀 반발하거나 좀 어려워하지 않았었나요?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또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설득을 했더니 잘 따라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과 겨울까지 이제 학기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방학이 제가 좀 잘 몰라서 근데 방학을 거의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학기에서 일정 수준의 실력이 도달한 학생은 방학 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2학기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모든 학생들은 방학 때
다시 또 남아서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을 하고 뭐 스펙 쌓기에 이렇게 바쁘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마찰을 이루거나 학생들의 그런 플래닝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나요? 방학을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1학년 거치고 2학년 자기 전공을 찾아서 네. 가서 네.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네. 또 그 전공을 충분히 공부를 해서 네. 졸업을 해야만 원하는 직장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다 이제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이제 다른 스펙은 또 별도로 틈틈이 따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역시 그 기초가 튼튼해야 네. 우리가 또 좋은 집을 질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자연계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 물리, 화학 뭐 거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영어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이런 과목에 대해서 기초가 좀 튼튼한 상태에서 가야 네. 자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기계공학이라든가 또는 뭐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소화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 전공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동기부여도 안 되고 네. 그러면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방황하는 네.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역시 기초교육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 굉장히 잘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학생 10명 중 7명이 장학금을 받고 또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첨단 시설에 그 기숙사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잘 가르치는 대학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학생들이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하시면 예산이 아무래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등록금은 또 사립대의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6년간 등록금을 지금 동결한 상태고 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전북대학교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등록금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장학금과 네. 뭐 해외 연수를 보내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래서 바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네. 기업체에서 주는 그런 여러 예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유치를 합니다. 또 공모해서 따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발전기금이나 또 장학기금을 모금을 해서 네.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전국에 이제 4년제 대학이 203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연속 4년간 네. 이제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토탈 한 100억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을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Wel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well known for its positive and exemplary methods of teaching. It has also made some bold reforms. What could be the secret to making the grand leap from ranking 40th in the nation to number 1? We'll learn about those secrets right after this. 그 중에 전주로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소리에 지금 힘이 달라졌습니다. 열정이. 네. 왜냐? 그러면 전주는 1000년 전통 도시거든요. 조선 500년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year ranked first in a number of domestic university rankings, but it's striving to go further. It wants to make the ranks of the top 100 universities in the world. And today on Heart to Heart, we're joined by the president, Ko Seok-seo, to talk about how the university aims to do that. 제가 브레이크 전에 이제 40위에서 1위로 이렇게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몇 년 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었나요? 제가 2006년 12월에 이제 총장에 네. 취임을 했는데요. 네. 취임하자마자 2007년도에 이제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저희가 43위였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네. 그 지역 평판도를 제외하면 네. 작년에 12위고요. 그 이제 서울대학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제외하면 네. 39개 국립대학 중에서 저희가 1위를 네. 했습니다. 네. 6년 안에 이걸 6년이죠. 6년 안에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놀라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님? 예, 우선 그 대학 경쟁력을 네.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네. 과거에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서울의 웬만한 사립대학보다 훨씬 더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대학 평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는 네.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국 5위권 안에는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정책 네. 그리고 또 대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라서 제대로 적응을 해야 됩니다만은 네. 이 거점 국립대학들이 조금 그런 점에 굉장히 그 둔감한 네.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위상이 하락이 돼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 거점 국립대학들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네. 옛날보다는 엄청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떨어진 존재감을 좀 더 끌어올리자. 네. 그리고 정말 그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에 반열에 올려보자. 네. 그런 강한 의지로부터 이제 출발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떻게 1시간 안에 설명을 해줄 수도 없으시겠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또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그 지방대의 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취업과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또 아무래도 대도시나 이런 데 학교에 있어야지 조금 더 네트워크도 쌓이고 취업도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이 워낙 또 큰 고민거리니까요. 근데 전북대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취업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그 좋은 성적 내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취업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서울 쪽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것이 역시 취업 문제거든요. 네. 이제 서울 쪽으로 오면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이제 선입견도 있고 그쵸. 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의식이 좀 바꿔져야 되거든요. 네. 지역에 지방에 있어도 실력 있는 대학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에 있으면 왠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선입견, 편견이 사실은 그 지역을 고사시키고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이제 결국 황폐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전국이 골고루 그쵸.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또 지방에 가도 좋은 대학들이 널리 산재해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각 주마다 다 좋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근데 유독 우리 한국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네. 그런 걸 바로잡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뽑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네. 지방에서 뽑아서 지방에서 인재를 쓰는 네. 뭐 그런 정책이라든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 %는 지역 출신들을 쓰도록 네. 채용하도록 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권장만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의무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된다면은 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꿔지고 아 이제 지방으로 가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굳이 개나리 부찜을 싸가지고 네. 지방에서 서울까지 비싼 돈 주고 올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의식이 정착이 될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균형 발전이 될 네. 거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경쟁력이 더 커질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북대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큰 사람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크게 인정을 받았죠 이 프로젝트 좀 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문자 그대로 네. 우리 전북대학교에 입학해서 4년간 공부하고 졸업하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큰 인물이 네. 될 수 있도록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면서부터 그 학생의 경력을 네.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1학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전공에 따라서 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걸 또 교육도 시키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졸업하면서 제대로만 거기를 따라서 이행을 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실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겠죠. 네. 뭐 단순히 숫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취업률이 전북대 졸업생들. 취업률은 네. 대개 이제 졸업하고 한 1년 후쯤을 네.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70%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비교적 양질의 네.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을 이제 큰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들의 책임감도 그만큼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교수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북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무, 어떠한 의무들이 있나요? 그거는 뭐 꼭 전북대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특히 이 시대의 교수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데요. 과거에 이제 한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저희는 요순 시절이었다 이렇게 정말 그 뭐 좋은 시절이었다 네.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학과의 교수들이 그 일단 학과 회의를 끝내면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저녁 식사 끝나면 노래방을 간다든가 2차를 반드시 갔었어요. 그쵸. 근데 네. 요즘의 대학 풍속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는 먹되 네. 다시 학교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부담도 많고 또 교육도 이제 연구는 연구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교육은 강의 평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 자기가 한 강의에 대한 그 결과를 점수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근데 네. 저희 전북대학교는 연구에 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를테면 이제 교수가 한 번 됐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 요건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교수님들도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또 총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또 하나의 뭐 새로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명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국제학부를 통해서 해외 학생들도 많이 이제 모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그 국제학부 좀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대학에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네. 외국인 학생 수가 한 1,200명 네. 정도 되고요. 또 1년에 뭐 교환학생으로 해서 네. 자매대학, 네. 저희 자매대학이 50개국에 한 300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 1,000명 이상 지금 매년 네. 나가서 짧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네. 되돌아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국제학부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국내 학생이 한 30명, 네. 그리고 외국 학생이 한 30명 됩니다만은 그 우리 국제학부는 100% 영어로 네.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장학금 지급, 그 다음에 기숙사. 네. 예, 저희 기숙사는 그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많은 학생을 수용을 하고 있고 네. 또 거의 호텔급 기숙사로 최근에 지었거든요. 현대식으로. 그리고 또 해외 그 연수 네. 이제 파견 보내는데 이 국제학부 학생은 최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전북대를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주로 와야 돼서 뭐 전주의 경쟁력을 할까요? 전주만 가지고 있는 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네, 그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 지금 외국 학생들의 상당수가 네. 역시 화려하기 때문에 서울을 선호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왠지 좀 내키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한국을 느끼고 싶다. 네. 한국적인 것을 맛보고 싶다 하면은 전주. 지방으로 와야 되고 지방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전주로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소리에 지금 힘이 달라졌습니다. 열정이. 네. 왜냐? 그러면 전주는 그 천년 전통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조선 500년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또 그 후백제, 네. 후 삼국시대 후백제의 도읍지였거든요. 서울.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 네. 그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롯해서 네. 그 한국의 정취를 느끼고 또 그 비빔밥의 원조잖아요. 그쵸.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 맛의 고장이고 네. 그래서 세계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시티로 유일하게 또 선정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우리 전북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북대학교 그 위치 자체도 이 조선 황실재단에서 약 100만 평의 땅을 기부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전북대로 오시면 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외에 갔었을 때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볼까 깊은 인상을 받는 거는 그 현지인들이어야 되나요? 사람들과의 교류, 그 사람들에서 느끼는 정이지 않겠습니까? 1,200명이나 되는 해외 학생들은 그 국내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교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요? 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학에서는 네. 그 외국 학생들이 또 그냥 공부로 왔는데 네. 누구도 반겨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괜히 왔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한국 학생하고 그 외국 학생하고 이렇게 자매계를 맺어줘요. 그래서 이제
학과 공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또 이제 방과 후에는 또 같이 다니면서 한국적인 것을 같이 맛보기도 하고 네, 비빔밥 먹는 방법도 그럼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아주 친구가 되는 또 멘토 역할,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쯤이면은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이제 지원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외국인 학생은 10월 27일 날 일단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As mentioned earli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a number of projects aimed at helping its students find employment after gradu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is the Great Person Project. Let's look into that more after this. The main campus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r CBNU, in Jeonju, Jeollabuk-do. The CBNU Career Support Center is the most visited spot by the students. The center's Grand Person Project, introduced a year after President Ko Seok-seo assumed office in 2006, is a unique care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project, students receive diverse employment training until graduation. 취업을 할 때 뭐 공모전도 해도 요즘은 스펙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신입생들이 대부분인데 큰 사람 프로젝트 이렇게 책자를 보면 다 커리큘럼이 있어요. 다 체계적으로 공모전부터 뭐 어학 능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데 이대로만 따라간다면 모두 다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The Business Incubator Center,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2011, provides full support to turn creative ideas of the students into feasible businesses. Jae-hak Kim is a student entrepreneur who gained widespread attention with his unique ideas. He dreams of entering the global market by processing grasshoppers into relief food. 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 그다음에 돈을 쓰는 방법, 마케팅이나 재무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다 일일이 알려주셔가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많이 배웠죠.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게 되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쉽게 알려주셔서 편하게 온 것 같습니다. The 4 years that students spend in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iods in their lives. Through systematic support, CBNU is making sure that for its students, their time at the school is one that leads to long-lasting positive results. With President Seo in the lead, students and faculty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re igniting many changes. 총장님, 사실 역사도 오래된 학교에서는 그런 학풍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셨는데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또 바꾸지 않으면 우리 대학이 거듭날 수 없다. 경쟁력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반발도 있지 않았었나요? 아, 그럼요. 이제 종전에 해오던 대로 하던 것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교수 집단 또 대학이라는 조직이 그 다양한 의견을 또 자유롭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조직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 교수님들 개개인들이 다 스스로 총장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1,100분 정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1,100분의 총장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렵겠네요.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반 행정 조직 같으면 상명 하복 관계가 성립이 돼서 지시하면 그렇죠. 바로 그게 먹히거든요. 전혀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참 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읍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어떤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지난 이제 만 8년이 다 됩니다마는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는 한 학기에 한 번이니까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대학 단과대학 순회 교수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학의 현안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교수님들의 그런 요구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건의 사항도 직접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방향도 정하고 또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하고도 매 학기 한 번씩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역시 학생들의 또 건의사항도 받고 또 학생 관련 저희 정책도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 학기 하니까 의견 수렴도 되고 그래서 불만 사항도 좀 해소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원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거의 없어졌죠. 막 밤낮으로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구성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반발도 하고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진정성을 이해를 해주고 우리 대학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 발전의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하니까 성과도 나오고 잘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0명의 총장님을 모시는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총장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을 마련해도 쉽게 이렇게 소통하는 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았는데 혹시 뭐 어떠한 특별한 소통 방법을 이렇게 시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평교수 생활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이제 총장이 됐습니다만은 평교수 때 이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도 받은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단둘이 만나자 이런 걸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만약 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당황도 되고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스럼 없이 자주 전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진정성을 그런 진정성이 나름대로 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좀 궁금해지는 게 총장님께서 이제 한 30년 동안 또 교육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학생이었을 때 총장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는데 어렵게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그때 그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일에 또 어떠한 원동력을 제공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1960년대 하면 이제 6.25 전란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들도 다 네. 어려웠죠. 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고 뭐 조금 더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도 네. 하고 중학교 때부터. 예,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뭐 이제 학교에서 학교 매점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근무를 했었죠.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는 거 예, 있어야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네. 또 뭘 팔기도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다들 어려웠지만 그런 그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래도 네. 사람이 단단해질 수 있지 않았나. 뭐 조금 좋게 표현하면 내공을 조금 네. 예, 쌓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죠. 추억이고 또 그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그런 총장님의 개인적인 경험도 학생들과 많이 공유를 하시나요? 뭐 많이는 못합니다만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네. 경험도 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죠. 전북대는 세계 탑 수준의 연구소가 또 하나가 아니라 5개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또 항공, 우주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최고로 손꼽힌다는데 어떻게 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아주 유명한 그 에너지 분야인가요? 그쪽에서 최고의 연구소를 어떻게 전북대에 유치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운이죠. 행운이에요. 그 이제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그 국립 연구소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은 네. 연구소이고요. 또 근무하는 연구원이 가장 많은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규모의 진짜. 연구소라고 보면 네. 되죠. 근데 그런 연구소가 해외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또 그것도 전북대학교에 유일하게 그 해외 일종의 네. 분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2010년에 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공학 연구소장이라는 네. 분이 저희 전북대학을 방문을 하셔서 네. 저희 대학의 연구력 그리고 또 기술력 이거를 보고 먼저 제안을 했죠. 우리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자. 네. 이제 그러던 차에 교육부에서 해외 그러니까 외국 우수 연구소 유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공모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거 되면 선정이 되면 정부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의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또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예산까지 그쵸. 그래서 이제 꾸려가는 건데 네. 다행히 그게 선정이 돼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항공기가 이제 가끔 추락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것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네.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네. 레이저로 해가지고 그걸 검사하는 네. 그런 기법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뭐 건강 검진 받을 때 이렇게 레이저로 검사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뭐 이제 저도 그 전공이 달라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예. Wel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home to such world-class research institutions. So we want to see these centers where research is taking place in full swing.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CBNU Engineering Institute, Korea, was first launched in 2011 when the school was selected for the government's Excellent Overseas Research Institution Inducement Project. State-of-the-art research on space aviation is carried out at the institute. In particular, the world's first smart aviator technology, which allows full-scale inspection of aircraft through laser procedure and high-speed automation, was developed at this institute. 저희는 그 항공 분야하고
그 우주 발사체 분야, 그다음 풍력 분야, 그다음에 토목 건축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는 그런 기술들을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센서 기술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센서 가지고 센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내장을 시켜서 더 똑똑한 구조물을 만들게 되고 그 똑똑한 구조물이 스스로 아프다, 지금 괜찮다라는 것을 직접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미국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The High Enthalpy Plasma Research Center is located 30 minutes away from the CBNU campus in Wanju, Jeollabuk-do. Here,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on high enthalpy plasma, which is attract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a core of the future parts and material technology. 고온 플라즈마가 중요하다는 것은 온도가 한 10,000도 가까이에 이르기 때문에 10,000도 가까이에 이르면은 모든 물체를 녹일 수가 있거든요. 녹고 그러면 항상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물질 같은 걸 창조한다든지 이제 신소재 개발, 신물질 창조 이런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요. With strong research competitiveness, CBNU has attracted and continues to operate world-class research institute. CBNU is moving beyond the local arena and advancing to the global stage. I'm here with President Ko Seok-seo, who is leading many chang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그래서 세계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함께 들러봤는데요. 전북대의 대표 분야는 아무래도 이공계죠. 그래서 고온 플라즈마 연구센터도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 설립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고온 플라즈마는 휴대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스마트폰이죠. 네. 그래서 항공 우주선까지 전부 커버하는 그런 제3의 물질이에요. 네.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를 처음 8년 전에 이제 설립을 준비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은 지금 벌써 한 2, 3년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고온 플라즈마 관련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또 관련 기술을 관련 기업에다가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관련 인력을 양성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학교, 연구소 또 산업체 그래서 학연산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가 전체로 볼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세계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센터입니다. 네. 이 고온 플라즈마 센터뿐만 아니라 로스알라모스 그 분원이라고 했죠. 세계 유일한 분원도 그러면은 세계 각국의 연구원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학원생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또 대학원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원도 오고 또 우리 대학에서도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으로 많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또 경험이 되겠네요. 지방 국립 대학으로서 이런 많은 변화와 발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교육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각기 처해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는 환경 이게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데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야, 또 그 대학에서 특히 육성해야 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네. 이제 특성화시켜서 갈 때 그 활로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이제 총장 연임도 하셨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시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전북대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여러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전북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지속적인 명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또 전북대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세계 글로벌 탑 100에 들어가는 훌륭한 대학교가 될 때까지 많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And that was our conversation with President Ko Seok-seo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You can watch our interview once again on our homepage, which is arirangtv.com. And please join us again next time for more Heart to Heart. Bye-bye.